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의료원으로 인증을 맺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2년 가까이 강의를 하지 않았네요. 강의밥을 먹은 지도 2017년도 8월달부터 강의를 본격적으로 유료화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23년도 제가 뭐 부친도 있고 주변에 우환들이 있고 해서 두 분의 우환을 겪는 바람에 조금 좌절도 느끼고 뭐 이런저런 또 있고, 또 사실 물건 분석하고 하는 게 워낙 힘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한 1년 반 가까이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제 솔직히 한 심적으로 경제적 사정도 있고, 또 하나 자꾸 제가 너무 쉬다 보니까 물건을 뭐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좀 나태해지네요. 그래도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강의라든지 기타 이런 약속이 잡히면은 제가 조금 더 그 물건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텐데, 제 뭐 투자하는 법만 생각하다 보니까 설렁설렁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와 인연을 좀 맺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제 자신이 좀 더 그 칼날을 갈아야 될 시점이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인연을 맺고자 연애를 하고 그냥 블로그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입금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6명, 또 한 3명 정도가 또 연락이 뭐 온 것 같기도 하고, 입금은 되지 않았으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봅시다. 원래 뭐 연예인분들께서 최소한도로 한 개 정도는 좀 그 분기 내에 받도록 좀 노력을 할까 하고요. 또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이런 부분이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야만이 그 수익을 나는 상황을 가져갈 것이다 하는 점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지만 사실 대박이라는 게 잘 없어요. 물론 뭐 제 같은 경우 한 14년 가까이 세월에 한 220개 정도의 물건을 낙찰을 받은 게 220건 정도가 됩니다. 뭐 입찰까지 하면 한 3, 400건은 정도는 입찰은 들어갔겠죠. 뭐 큰 돈이 없다 보니까 뭐 작은 물건들, 이해당 투자 있는 물건들 뭐 이런 물건들을 받아서 지난주까지 이틀 전까지도 뭐 제가 그 명기 땅, 현황 명기인 땅을 지적도상 도로로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경산시청 그 도시철도과 도시허가과 그다음에 농어촌 공사 뭐 그다음에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들 그다음에 청약 관계 이런 관계들을 가서 움직이죠. 물론 한 60만 원 감정 내놓은 땅이 명기니까 제가 10한 9만 원 정도 9만 9천 원 정도 낙찰을 받았으니까 도로를 접하면 순간 거의 뭐 90만 원 100만 원 가면 굉장히 큰 수익이 되죠.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도 남들이 그 60만 원 땅이 정상적이시면 거의 뭐 50만 원대 낙찰이 될 땅들인데, 또 분위기상 맹지고 그 단지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입찰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결국 뭐냐? 내가 수고름을 조금 더 해야만이 경쟁을 물리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공법이에요. 한 법. 자, 우리가 단단한 단답이 나오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식을 외워서 쉽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이 많아요.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제 사무실 바로 앞에 농협이 있는데 아까 들어다 보니까 지금 특판 하면서 그 저축을 유도하더라고요. 금리가 3.28%를 주겠다. 특판. 그럼 실제 그런 정도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1년 1억을 막 맡겨놓고 3.28%면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자 돈이. 그걸 받고서 내가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전한 자산으로 맡긴다 하더라도 실제 그 부도가 나면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조금 더 법이 완화돼서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그 돈을 다 보상을 받을 수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안전하다 하는 은행에 갖다 맡겨놔도. 근데 설령 그 이자 돈을 3.28%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다 들어오는 그거 아니잖아요. 또 은행 이자세, 배당소득세에 해당되는 부분 18% 정도가 또 나가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3.1 0.02%, 3.02% 정도밖에 안 되죠. 뭐 조금 더 되려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 20%, 30% 수익을 낸다.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워렌 버핏도 그만한 투자를 하면서 세계적인 투자가도
연 7, 8%만 해도 대박이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매가 좋은 게 알아서 일주일에 10%씩 떨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같이 경기가 좀 이렇게 어렵고 정세가 불안하니까 거의 뭐 3, 40%는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50% 이하까지 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연을 맺고서 좀 더 열심히 하자고 한 이 얘기가 제가 2008년, 2009년도에 처음 온비더를 통해서 압류 물건들을 시작을 할 때, 내가 볼 때, 본격 보기는 뭐 2010년 정도부터 했고, 완전 투자는 2012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물론 2011년도 낙찰을 못 받았고, 실제 낙찰을 받은 거는 아마 2012년도 1월 달일 거예요. 2011년도 12월 달인지 한번 봐야 될 겁니다. 그때 나 처음 낙찰을 받았으니까. 그전까지는 뭐 저도 한 20분 이상 또 1년 가까이를 낙찰을 못 받았죠. 겁이 나서. 돈도 없었고, 사나 또 확신도 없었고. 그러던 차에 그 당시에 암주가 진행되는 게요. 한 300개 됐습니다. 주당 나오는 게. 300개, 많을 뭐 적으면 한 150개, 180개. 제가 2023년도 그 얘기를 했죠. 앞으로 4,000개 옵니다. 5,000개 옵니다. 예, 24년도 8월달 기준에서 압류가 온비드 공매가 옥션원을 통해서 뜰 때, 옥션에서 한 달 내에 진행되는 분들이 뜰 때, 재산들이 여기까지 포함해서 8,450개 정도가 떴습니다. 최대. 거기서 이제 압류 뭐 이용산 구규 빼고 나면은 한 6,000개. 실제 한 달, 한 4주 내주 5주 정도에 진행되는 물건이 떠 있는 게 거의 6,000개가 넘어가는 숫자였죠. 지금 이제 원래 연말 연초라서 물건을 내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뭐 3,500개 정도. 그것도 엄청나죠. 근데 아마 올 4월 달쯤 되면 거의 다시 8,000개에서 9,000개. 거의 뭐 올해 경우에 따라서는 10,000개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대한민국 그렇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에 한 40시간 내지 50시간을 분석을 하고 물건을 본다고 할 때, 한 1,000개에서 1,200개 정도가 맥히멈. 3천 개 이상은 사실 제가 1년 동안 강의를 하지 않고 낙찰 사례만 또 좀 겁이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불과 3년까지 제가 퇴근 시간이 8시, 9시 정도가 됐었죠. 3,000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12시 정도에 퇴근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5일을 분석을 한다고 치고 하루 내지 이틀은 외부를 좀 나가고 강의를 좀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시 퇴근해서 이제 사무실을 지금 현 위치, 집 옆으로 옮기고 나서부터 새벽 2시, 3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2,000개, 3,000개를 뭐 분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보통 목, 금, 토, 일 같은 경우 새벽 3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이제 다음 지금 올려도 하면서 이제 고민이죠. 이 사람 보고는 여든 간에 12시 전, 뭐, 심지어 이제 2시까지는 꼭 퇴근하겠다. 새벽 2시에 계속 전화를 해서 하겠다 하고 저도 이제 일정을 좀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하고도 있지만 이게 뭐 습관상 혼자 하는 게 습관이다 보니까 그 아침에 제가 뭐 출근을 보통 10시에 사무실 문을 엽니다. 그리고 보니까 점점 뭐 퇴근 시간이 지금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뭐 꾸준히 공부를 하신다면은 제가 한 12년을 해오면서 뭐 저도 사업을 30대 하다 보니 30대, 40대, 50대 수많은 꿈을 꾸고 뭐 이렇게 해왔죠. 근데 결국은 뭐 큰 부자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뭐 40대 말 잘 나가다가 이제 거꾸로지고 완전히 뭐 개털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도 제가 그 빚잔치 겸 다 했죠. 있는 빚을 그뭐다 정리하고 제 건물이든 집이든 뭐 자산이든 다 해서 모든 빚을 다 청산을 한 시점에서 50대 여러분들 사글세 빵을 시작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힘들어요. 뭐 IT 그런 재주 없고요. 뭐 주식 가상대자 뭐 저도 30대에 벌써 주식을 하고 한 1년을 해서 이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 하는 걸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은 남이 가장 무시하고 안 보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땅에서 아마 지금 제가 자료상을 가지고 있는 게 세무서 신고된 금액이 한 28억 정도 수익을 신고를 돼 있을 겁니다. 그 엑셀로 정리해서 이제 내보내주고 하는 거니까요. 한 100, 한 15개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뭐 올리는 건 한 번에 20억을 뭐 벌고 하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제가 2억을 갖고서 시작을 해왔고 한 14년 정도 세월을 버텨오면서 물론 다시 이제 집도 하나 조그만하게 이 사무실에 마련을 했고 사무실도 지금 저희 매입을 해서 뭐 대출이 있지만 해가고 현재 한 100개 정도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가에 포함해서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한 70개 정도 조아리 물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 쪽에 한 50개 정도 감평가상으로 지금 한 30억 되거든요. 낙찰 감정가입니다. 그거 물론 팔아야 수익이 되고 또 돈이 되겠지만 생활되겠지만 내 나이 이제 60을 넘어서는 난 10조에서 빈손 갖고 10년 만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업도 30대, 40대 일어날 때 붐이 될 때 치고 나가지 이 대출도 안 되는 물건들 가지고 하나 팔고 하나 사고 하는 시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 지금 내 주위에 똑똑한 친구들은 지금 다 거의 제 얘기란 걸 생각도 못 하고요. 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요. 제일 행복한 게 내가 아침에 출근할 수 있고 일거리가 있다는 게 행복한 나이 시점입니다. 돈을 번다기보다도 내가 출근하고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공매를 제가 하면서 제일 큰 지금 그 희열을 느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직도 완전한 경제적 자립은 일어나지 못했지만 최소한 내가 남에게 비굴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60이 넘었지만 20대 30대와 경쟁을 할 수가 있고 머리가 그들보다 뛰어나서 암기에 떨어지지만 최소한도로 이 공매물권에서 이게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최소한 협상을 할 수 있겠다 이것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금방진 얘기지만 지금도 저하고 식사를 좀 하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활동을 안 해서 그렇지 60에 그런 소리 젊은 친구들한테 듣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제가 그래도 이쪽 분야를 한 10년을 넘는 세월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제가 치매가 오지 않도록 끝까지 최소한도로 제가 뭐 제 카페나 제 법인 주들 그런 얘기를 하죠. 한 80까지는 현역 생활을 할 수 있겠다. 뭐 다리에 힘이 빠지면은 기사를 구하면 될 거고 현장을 보고 물건을 보는 것은 너 혼자 분석하는 건 80, 경우에 따라서 뭐 90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까지 뭐 소일거리 삼아 적은 물건들 이제 천천히 딜해 가면서 수익 내는 물건들을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부동산은 기다림입니다. 단타는 힘들어요. 현금화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게 현금이 된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큰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하나 지난주 여러분에게 추천을 할까 하다가 지나가는데 한 분이 낙찰을 받아가세요.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물건 하나 낙찰되는 오늘 낙찰이 되었네요. 요 물건 정도 제가 하나 설명을 좀 하고 하나 정도 또 입찰 가능한 물건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요 물건입니다. 남구 대명동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그 2768-56번지 대지 51제곱입니다. 위에 미등기 건물이 하나 존재를 하고 있고요. 위치를 보면은 대구시 남구락한 자리가 대구 앞산이죠. 앞산의 요 주택가입니다. 사실 대구가 원 대구의 시점이 요 부근입니다. 실제 대구는 요 대구를 중심으로 요 자리에 발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요 달성공원이라는 데가 여기 있을 겁니다. 보자. 대구 여기 달성공원. 요게 사실 대구 옛날에 끝이었습니다. 여기가 끝이었고요. 제가 80년도에 뭐 대학을 다닐 때요 방구개가 대구의 경계 끝이었습니다. 이제 그 벌판이었어요. 이때부터 갑자기 이제 개발이 되고 처음에 대구에서 도시계획이 난 데가 이 대명동 등심으로 좀 부자들은 처음 도시계획 80년도에 일반 주거지역의 도시 형태의 건물이 지어진 데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80년대, 90년대에 건물을 지어진 쪽이에요. 여기는 환경이 괜찮습니다. 뭐 초등학교도 있고요. 앞산공원이라고 하는데 세대 여지도 있고 여기서 좀 들어가면 성서공단이란 단지도 있고 그래서 주거 환경은 괜찮은 자리입니다. 여기 땅에 하나가
나왔네요. 근데 이렇게 보이죠? 정상적인 주택이 아니고 그러면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땅입니다. 왜 이럴까? 요 코너 각지의 땅인데 왜 이 땅이 참 사연이 많을까 생각이 들죠. 미등기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항상 우리가 물건을 분석한다 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해서 소유자가 어떻게 흘러왔나 하는 것. 희한하게 보면은 어떤 물건에 우리가 운을 제가 뭐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무속이라든지 터에 대해서 뭐 풍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어떤 아파트는 꼭 수요주가 계속 바뀌는 아파트, 경매되는 물건, 압류되는 분들 보면은 희한하게 그 소유자들이 계속 한 12년, 20년 사이에 4, 5번씩 바뀌어 나가요. 그런 물건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집터가. 예? 좀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도 보면은 이 등기부상을 보면 이제 권리를 다 파악해 봐야죠. 83년도에 여기가 이 땅이 51제곱이 갈라졌네요. 그 다음에 이진호라는 분이 이걸 매입해 왔고, 그 전에 개인으로 해왔다. 그때 전산 이기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수기에서 왔고, 2005년에 압류가 있었고, 지적과에 대한 압류가 있었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공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공매에서는 압류재산 공매장 명세서가 경매로 따지면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최소한도로 여기에 그 온비도 직원들이 나가서 감정을 하고 평가를 해서 자기네가 이 권리를 여기에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낙찰을 받고도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찰 후에 뭐 불이 났다든지 뭐 경기가 면적이 맞지 않으면 현장 가액이 있으면 거기서 그 가액을 차액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공매 기타 재산 명세서라는 걸 꼭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 전체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관리번호 나오고 공고일 나오고 배분 요구 종기 이거 똑같죠? 임차인도 있을 때 해당되죠. 요 부분 꼭 날짜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51제곱이다. 조금 적죠? 땅이 적은 땅으로 51제곱이다. 그래서 건물이 못 지어졌는가? 그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코너 각지에 있는 땅인데 51제곱. 두 번째, 보니까 전입이 2014년도에 송성규라는 건물이 있죠. 우리는 그 땅만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외부분은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송성규가 임대사 1,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 미등기 뭐가 건물에 1,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 임대는 확인하라. 월 얼마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다른 건 없고, 자, 여기 남구청에서 470만 원 정도, 473만 원이니까 2023년 10월 25일까지가 조금 한 500만 원 정도는 좀 더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물건은 낙찰에 따라서 우리가 체납자와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도장값으로, 그러니까 매각 결정이 나고 3천만 원 미만은 열을 그 잔금을 내야 되거든요. 또 플러스 10일을 더 해줍니다만은 7일 이후에 17일 내에 돈을 내야 되죠. 요때 이진호라는 분을 찾아가서 근데 진짜 이 물건 날릴 거냐? 날리면은 아니면 내한테 얼마를 주고 이 공매를 취해줄게. 내가 최고 낙찰자 지위를 득한 이후에는 그렇게 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실전에서 지금 3건의 사례가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분부 같은 경우는 공이 없으면 해서도 많이 뺏길 수 있지만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공매 주관사의 이 배분 금액이 요것만 갚으면 돼요. 아니 이 금액 많다면 일부만 갚도록 체납자가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왜? 이 물건이 최소한도로 790만 원에 감정이 돼서 지금 현재 1980만 원대 한 분이 2270만 원에 잘 받았거든요. 이렇게 단순 계산하더라도 5700만 원의 갭이 차이 납니다. 그럼 이분 찾아가서 손해볼래 450만 원, 한 500만 원 갖고 다시 가져갈래? 한 1000만 원 주시고. 자, 우리 보증금 198만 원 갖고 한 1000만 원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 재미있게 제가 도장값을 자꾸 재미있게 설명을 하는 게 이런 물건이 앞으로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특히 주거 물건들. 그 가격이 하락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어차피 압류 금액은 이 물건 매각과 우선적으로 공매 물건 다음으로 우선적으로 가져갑니다. 당일세나 조세 같은 경우 먼저 가져가거든요. 거짓당하고 또 뭐 또 따져가겠지만, 그러면 체납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치가 많이 하락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장값에 응할 수 있다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도장값이 재밌는 이유가, 제가 다시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땅 같은 경우 토지 투자를 하면은, 농지 같은 경우는 3천까지는 양도세가 엄청나죠. 50%가 넘어가죠. 이번에 따라서는. 근데 3년이 지나면 기본 요율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제 한 6, 8년간 들어가면 6% 정도 때부터 해서 결국은 또 뭐 48%까지 수익은 따라서 나가죠. 결국은 50% 정도 반반 반뛰기 한다고 봐야 돼요. 수익이 많이 나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도장값으로 1,000만 원을 받든 1억을 받든 요거는 불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편에 신고를 하면 또 그냥 다 먹어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계속 한다면 우리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10%만 세금을 내면 돼요. 90%가 바로 즉시 현금이 될 수 있고 수익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게 지금 516만 원이 감정되는데요. 항상 이제 감정 평가서를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처음에는 1억 1,400이 나왔죠. 그러면 제시의 건물 감안한 토지 가격이 7,900이다. 자, 이렇게 하면 1억 1,400인데 지금 공매에 나온 금액은 7,956만 원 얘기예요. 왜? 이 땅에 법적으로 성립하는 미등기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므로 1억 1,400이 됐으면 이게 평당 740 정도를 감정이 나왔을 건데, 지금 건물이 존재하니까 516만 원으로 감정한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제 우리는 그래 알았다. 법직원 30년 해당이 될 부분부터 따져줄게. 예? 우리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지금부터 30년 그걸 인정해줄게. 대신 나에게 뭐 한다? 치료를 달라는 얘기. 자, 재미나게 치료가 지금 내가 받은 2,270만 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디? 7,950만 원.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땅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락 하는 거는 어떤 건물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온전한 땅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740만 원 감정했죠? 740만 원. 그렇다면 1억 1,400에 대해서 치료, 우리가 법정기로 4% 정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얘기를 한번 볼까요? 요 땅 주인데, 요 앞에 보면은 740, 여기 750만 원 최근에 건물 뜬 거 있죠? 요 집이 참 재미납니다. 로드뷰 한번 볼까요? 729평짜리를 사갖고 이렇게 건물 하나 지었네요. 우리가 보는 땅 바로 요 코너, 요 자리에요. 여기 29평이지만 이렇게 철골로 4층 건물 이쁘게 지네요. 요런 땅. 자, 여기 같은 경우 안쪽에 1,400도 있네요. 2018년도지만. 요 라인을 기준해서 나갈 때 600만 원, 여기 보시면 789만 원, 704만 원, 20년도 기준해서 여기는 뭐 18년 1,080만 원, 1,036만 원, 여기까지 좀 더 붙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게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물건이죠. 여기. 자, 요렇게 부분이. 요게 지금 우리가 15평의 정도에 대해서 750만 원, 800만 원 정도도 충분히, 여기 850만 원 바로 옆에 인접해서 3년도 있으니까 우리도 850 정도의 가치로 지로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850만 원 같으면은 1억 3천 정도, 거의 우리가 대해서 지로 가치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물건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물건 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이런 물건 한40% 정도, 아니면 요 정도 30% 정도에서는 받았어야 되는 건데, 요거 뭐 제가 받을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뭐 지금 또 물건이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올해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협상하고 딜을 하기가 힘이 들어서 요거를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난주 이 물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한 차에 한 번이 단독으로 이렇게 받아갔네요. 자, 이런 물건 왜 재밌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지적도가 좀 불명하죠. 우리가 이렇게 열다 보면은, 자, 여기 재미난 부분이, 요게 국유지 도로고요. 여기에 국유지입니다. 2733번지. 요게 15평이에요. 근데 앞에 2768-57번지 9평의 개인 땅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국유지가 하나 있죠. 자, 내가 이런 땅이 왜 재미냐면은, 국유지라든지 국가의 물건에 대해서는 도로라든지 국가기관 산업에 계획이 되지 않으면 인접 소유자가 우선으로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땅을 키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땅도 소유주가 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노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땅이죠. 여기에 지금 주택이 있는 거죠. 앞에 공실로 보이죠? 앞에 이 땅이 지금 750만 원 정도에 사서 이제 요 4층 건물을 지었죠.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15평 앞에 24평이죠. 뒤에 땅까지 6평을 포함하면 거의 30평이 넘습니다. 이 땅이 다 모으면. 자, 이게 850을 줘도 괜찮죠. 앞에 땅은 더 줘도. 내가 저렴하게 150만 대에 샀으니까. 여기 하나 이런 4층 올라갈 수가 있죠. 이런 건물들이 응용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되죠. 이 앞산도 있고 주거 시설이 초등학교도 인근에 있고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물건이 있을 때 내가 주변의 소유자들의 파악을 해서 이런 분하고도 지금 땅이 뭐 아쉬우니까 저렴하게 딜을 할 수도 있겠죠. 어? 하필하고 똑같이 하필하고 아니면 요 집 주택까지 사서 지은다면은 호는 각지에 아주 깔끔한 4층 이상의 주택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협업을 하면 아니면 또 내가 여기 매입하고 요 소유자에게 대팔 수도 있고 내가 샀을 수 있고 요 정도만 가진다면 이렇게까지 모아진다면 우리가 주택 사업자한테 얼마든지 저렴하게 딜을 해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땅의 가치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과수 토지 예? 땅들을 저렴하니까 살 수 있고 또 하나 아까 같이 예, 실제 이 땅의 가치는 2,200이 아니라 이 실제 공매에 나온 금액을 넘어서는 1억 한 2천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의 시세를 볼 때 1억 3천에 대한 지로 청구를 해서 이 소유자 지금 체납자한테 임차인이 있다고 했죠. 1,000만 원에. 근데 이제 더 받을 수 있죠. 법률은 성립하니까. 그러면 이런 건물 경우에 따라서는 지로 청구나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한 1년 놔두었다가 제가 항상 잘 쓰는 방법이죠. 건물을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등기 건물도 조차 무상으로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하나 여기 임차인들은 이 도심에 1, 20만 원 월세 1,000만 원에 여기 같은 20만 원 없습니다. 평지 있고 이게 뭐 고물을 줍든 뭐든 간에 활용은 그래도 평균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유가 어르신 분들은 이런 집에서 지금 대구 시내에서도 이런 땅이 잘 없어요.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이런 분들은 이사 잘 안 나갑니다. 아마 월세 1, 20만 원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000만 원에. 그 정도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지로 판결을 받으면 월 3, 40만 원 더 나올걸요. 1억 4천에 한 4% 같으면 4%라도 뭐 한 3%만 받아도 판결을 받아도 굉장히 크죠. 어? 2천만 원 내고 뭐 월 한 40만 원 들어온다면 재미나죠. 제가 부산에 지금 주택을 하나 10년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3천만 원의 낙찰을 2,990만 원을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지로까지만 받은 게 지금까지 한 4천만 원을 월 지금 37만 원을 받다 보니까 40만 원까지 지금 넘게 지금 돈이 들어와 있어요. 3천만 원 넘게 벌써 낙찰 금액을 넘었었어. 그럼 그 땅이 지금 현재 그것도 여러 수평에 길 옆에 붙은 땅인데 10년 넘어가도 지로만 벌써 막 낙찰가 이상으로 넘어갔고 설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매물은 1억 4천원 지금 내놨었거든요. 뭐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이고요. 위에 4층 건물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거기도 미등기 무가 건물인데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도심에서 이런 건물이 있다고 해서 버릴 게 아니라 실제 저렴하게 받아서 지력 쪽으로만 들어가도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뭐 계속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추천 물건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물건들 중에 현재 이렇게 물건들은 좀 괜찮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제가 출력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원뷰대 제가 총 등록된 수가 8,733개고요. 경매 970개, 공매가 7,763개. 지금까지 제가 낙찰을 받았다든지 입찰에 관심을 가져서 쭉 사해준 숫자인데, 오늘 제가 전리찾기에 올라간 숫자가 지금 온비들을 제가 13년째 보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온비도 한번 보자. 보이시죠? 제가 지금 온비들 지금 봐온 숫자입니다. 이렇게 2012년부터 그전까지 또 일반 사이트에서 공통으로 보다가 지금은 이렇게 계속 뭐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돈을 내고 보셔야 됩니다. 초창기 검색을 한 2년 동안은 한 네 분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같이 해서 보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지금은 이제 뭐 공짜로 봐라 하더라도 계속 지금 제가 엄비드에도 옥션원에 돈을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내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달 다니까 14개월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물건 중에 제가 앞으로 이제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거는 제가 추천을 좀 더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진행한 물건 중에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 물건이 농지가 하나 있어서 대구시 농지를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세종에 계시고 또 서울 계신 분이 두 분이고 서울에 세 분이 계시네요. 대구 계시고 뭐 이렇게 해서 현재 여름비를 제출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마 세종하고 대전 쪽에 물건이 있으면 한 번 더 그쪽을 특가해서 제가 하나 아파트라든지 주거 물건을 하나 더 좀 PD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서울 물건이지만 도심의 물건들, 그다음 농지도 지금 투자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합인군 묘리에 요즘 묘리가 이제 합인면 묘리라 하는 게 여기 육신사 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리라 하는 동네인데 여기에 지분 물건입니다. 130평이 나왔네요. 5,300만 원이 현재 1,600에 떨어지면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평당 지금 41만 5천 원 정도의 진행을 감정돼 나왔고요. 현재 12만 4천 정도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물건입니다. 주변의 풍광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자연 녹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근데 이런 걸 내가 왜 여러분들에 자꾸 권할까? 이걸 이제 하겠죠. 대구 변두리지만 요지에 지금 재미난 개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주변에 지금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대구의 경계입니다. 경계 쪽이고요. 이렇게 해서 봅시다. 자, 토지 등기부 잠깐 볼까요? 전체가 522평 중에 130평이 한 4분의 1 정도가 나온 셈 되죠. 1760제곱이고요. 이영훈 94년도에 매입을 했고요. 묘리에 사시는 분이죠. 공사를 짓다가 이 소유권 이전이 되죠. 매매가 일어났네. 이정숙 씨로. 여기도 다사의 같은 지역이고 봉천 쪽에, 그리고 다시 매매가 일어났네요. 네 사람의 지분으로 4분의 1씩 이병탁, 이병훈, 이필호. 이분들이 아마 이때 개발 계획이 좀 있었을 겁니다. 이때 다사 개발이 좀 있었고 또 화원 교도소 이전이라 하는 그 당시 이슈가 좀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땅에 투자를 좀 느꼈고요. 매입을 해갖고 요 이필호 지분이 사흘 상속이 됐네요. 상속이 되고 이렇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동욱 가압류가 있네요. 5번 이동욱에 대한 가압류가 하나 있었고요. 여기 이필호는 상속이 됐고 사망해서 상속이 됐고 이동욱의 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네요. 이전 박애가 들어오고 이동욱 지분 압류가 들어오고 이병우 뭐 지분 넘어가고 이렇게 이동욱 결국은 이동욱 씨 지분에 대해서 지금 압류가 들어오고요. 상속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동욱에 대한 4분이 나왔고, 나머지가 있네요. 파주 있고, 달성 하빈, 이병탁 씨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마, 둘 중에 한 사람이 실제 여기에 농지를 활용하고 있겠네요. 나머지는 경기가나 4천 정도로 보이는 시점입니다. 이 물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입찰이 들어가더라도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물건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물건을 여러분들 추천을 할까? 그래도 지분 물건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땅입니다. 주변에 지금 다 40만 원 정도 가격대 40만 원대 맞죠? 17만 원, 38만 원 뭐 이렇게 여기는 79만 원도 되었네요. 똑같은 땅. 자, 개발 제한 구역의 답입니다. 자연녹지 개발 제한 구역이죠. 이 땅이거든요. 335번지. 자, 이 소유자가 이게 제가 지식을 통해서 많이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편한 게 소유권 변동을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자 몇 명이 있고 소유권 변동이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인접 소유자를 파악할 때 개인이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땅을 제가 왜 소개하는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저렴하니까 40만 원대를 12만 원 정도 때 사면은 어차피 지분권자에게 대입할 수가 있다. 물론 농지자금을 발급받기가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가서 협의를 하겠다 하시면 되죠. 지금 농기를 활용하고 있는 분 내가 다 다수 지분권자가 아니니까 전에는 농기 빡빡하다가 전에는 뭐 지분에서 최근에 법이 바뀔 때는 이거 지금 뭐 4분 지분별로 쓸 구에까지 표시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자, 여기 다 개인이죠. 제놈이 뿌리죠. 요 부분 딱 시도. 어? 요 건너편 다음 필지의 땅들이 시도유지 땅들이 많네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시도유지가? 적지 않은 땅이죠. 뭔가 하나 조금만 하면 이렇게 하나의 단지를 만들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줄여볼까요? 합인면 사무소 인근이고요. 택배가 좀 떨어져 있죠. 대구와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요 다사 대구 성수 5차 단지 산단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5km가 떨어진 요 자리 대평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 계획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볼까요? 아까 그 자리 그 요 자리 요 대평리 여기죠. 저희들 낙찰받은 요 땅이고 직선거리로 5km 정도가 됩니다. 여기 상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성공해서 31년도에 대구 현재 북구에 있는 내천시장이라 하는 그 시장이 이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경북 IC가 하나 따로 생기고요. 요 자리는 이런 걸 보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따로 있어요. 저희들 받았다는 한이 부분이 있습니다. 요 반대편이 여기가 아마 중심 시설지구가 들어갈 자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땅을 낙찰을 받아 한번 딜을 해본 것도 괜찮지만 앞으로 이 대평리 쪽으로 그다음에 그 묘리 쪽의 땅들을 이 지역은 개인의 시설이 굉장히 그 농산시장 이전을 하면은 수많은 물류 창고들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자리 주거 형태들 괜찮죠? 투자가 있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31년도까지니까 최대 아마 평당 100만 이상 올라갔을 겁니다. 이 주에도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시점에서 경공면을 통해서 저렴하게 떨어질 수 있는 땅이 나올 겁니다. 물론 앞에 묘리에 땅에서 30% 떨어졌으니까 저걸 투자를 일단은 입찰을 해 보셔도 괜찮고 거기에서 저 땅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 이전지가 하나 있다 보니까 투자 가능성이 있죠. 여기 쿠팡 물류 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주위 땅들 여기는 대구시가 관할하는 개발지입니다. 여기는 도매시장 이전지고요. 요 자리 쪽이 조금 더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국도
확정된다 그랬죠? 아까 묘리 쪽으로 나가는 자리들.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도 개발이 가능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오죠. 아까 낙찰받은 땅 주위에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입시지들이. 이 주택도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하는 얘기는 공식 개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움직이면 수용도 갈 수가 있겠네요. 여기 하나 시설단지가 5km 내외니까 또 대구시가 설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공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이 시도유잖아요. 네? 이렇게 팔붙은 땅이니까 이 땅이니까.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면 투자는 땅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기에 땅값은 2000 아마 한 26, 7년도, 8년 되면 절정에 오를 겁니다. 30년도에도 완성이 되네요. 그리고 이 대평리, 이 덜은 앞으로 난리가 나겠죠. 이 도로가 다 확장이 되고 나면 이 주위의 땅들은 다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겁니다. 대구시 현재 매곡동에 가다 보면은 며칠 전 그 도매 경매시장이지만 그 주위에 수많은 물류센터, 그 다음에 식자재 공급센터가 다 들어오거든요. 자, 공식으로 대구시는 여기에 농산센터가 세고 여기부터 이 자리가 시설지구로 지금 묶어놨습니다. 여기까지. 그렇다면은 자, 요런 지역 땅들 괜찮죠. 그 다음에 요 라인들, 요 라인들, 요 라인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아시 올라가는 요 라인들 땅들, 이런 주위의 땅들 투자 지금 해볼 필요가 있죠. 경공매가 나올 때는 우선시로 입찰을 참여를 해서 확보해 놓는 것도 31년도에 여기 개장을 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삽뜨기 시작하면은 땅값 장난 아니에요. 벌써 230만 원대 이런 매매 사례가 뜨죠. 평당. 그렇죠. 자연 녹지입니다. 창고 시설이. 바뀌면 이렇게까지 뜨네요. 벌써. 237만 원, 238만 원 정도. 자, 이런 땅들이 앞으로 천지 개벽할 땅들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투자를 얘기해드리고 지분 물건 입찰을 뭐 어차피 공유수면 둔다고 각오를 하고 지분은 10번 해서 한 번 내지 두 번 있어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대박 나죠. 날 수도 있고. 그다음 미등기 무가 건물에는 대지권. 자, 집특수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건 집주가 우리가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같은 농지라도 인접에 개발이 소식이 있는 물건들은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꾸준히 이 주위에 여러분들은 하나 정보를 아시면 수시로 들어가서 이걸 해놓고 입력을 해놓고 수시로 이 주위의 땅들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경우가 이거 나옵니다. 나오면 이 주위에 지금 경공모에 차 한두 개씩 나올걸요. 가까이 있다는 이제 입찰들을 좀 떨어뜨려서 받아 놓으시고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농가지가 아니고 임야라든지 지목이 바뀐 잡종지 같으면 투자가 우선적으로 가도 괜찮죠. 저렴하게 시세보단 떨어뜨려서. 그래서 이런 주의 땅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아까 묘리까지 이런 부분의 땅들을 이 도로변 쪽으로 땅이 어느 정도 창고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니까 반경 한 1km 내외 땅들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 저와 같이 2025년 좀 수익이 나는 하늘을 좀 해보시고 또 꾸준히 저와 같이 투자 공부를 같이 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완전 초보분이 한두 분 계시다고 하는데 좀 어렵더라. 자꾸 반복해 들으시고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책이 하나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출판사가 지금 뭐 출판에 자신이 없어서 또 12월 나올 걸또 3월로 미뤘다네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예, 낙찰 사례반을 조금 물건 또 그 이후에 그 한 20개 넘게 또 매매가 있어서 사례를 좀 바꿔서 또 조금 협상하는 방법들 뭐 이렇게 상황들 하는 강의를 좀 할 거고 아마 공매 기초도 지금 조금 더 할 것도 서울에서 어차피 같이 하자고 얘기를 와서 한 2월 달에 좀 이루는 걸로 해서 서울 쪽에서 좀 오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참여를 하시면은 직접 오시든지 아니면은 뭐 동상으로 하시든지 가격도 저렴해 주시고 자꾸 저와 좀 만나서 협의도 좀 하시고 꼭 하나 또 얘기한 게 입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먼저 연락을 한번 주시면은 제가 물건을 검토해 보고
투자 가능 여부를 여러분들에게 아는 만큼 그 판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반복해서 보시고요. 여러분은 제가 소개한다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또 제가 분석한다 하더라도 조금 다 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낙찰자가 한 번 더 주변에 정보를 파악해 보시고 해주시고 최소한도는 이제 공법적인 그 문서상에서의 하자 여부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 걸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하시고요. 개발 정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입찰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